네, 잘했습니다. 자이스토리 어법 머휘 기본편 요 교재입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니쌤이고요. 잘 오셨습니다. 자이스토리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이스토리는 이제 기출 문제집으로서는 가장 베스트셀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기출도 잘 모여 있고요. 또 혼자 공부하기도 좋게 거기에 설명들 되게 많이 적혀 있거든요. 아마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왜 강의를 들어야 되는가? 이 기출 문제만 해도 되게 어렵단 말입니다. 이제 고1 수준인데요. 고1 친구들도 아마 이 강의를 볼 것 같고 중학생들도 볼 것 같은데 혼자서 공부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혼자 봐가지고 이해가 술술 되면은 영어 때문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없을 겁니다. 이거 혼자 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 다 설명드릴 거고요. 교재 준비하시고 이 교재입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표지 이미지를 가지고 왔고요. 이 교재 가지고 쭉 갈 건데 사실 이 강좌는 굉장히 길어요. 자이스토리가 워낙에 방대한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 시간 함께 할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좌가 짧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듣고 완강을 하는 기쁨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공부는 특히 고등학교 공부, 수능 공부는 많이 하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게 10강 듣고서는 완강했다라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50강, 100강을 듣고 있다면 그 친구가 더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이스토리 좀 긴 강좌이지만 매 순간만큼은 다 새로운 내용들이거든요.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A파트 한번 가볼 거고요. 갑니다. 교재 가지고서 쭉 같이 나갈 거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확대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보면서 나가주면 됩니다. 먼저 개념이 나오죠. 이 개념 설명드릴게요. 문장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이제 문법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구라는 게 있고 절이라는 게 있어요. 교재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구나 절이 있습니다. 일단 그 이전에 단어가 있어요. 단어. 옆에다가 하나 적어놔 주세요. 단어라는 게 있습니다. 단어는 우리가 이제 문장에서 요 하나하나를 전부 다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심플하죠. 단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구는 뭐냐면은 그 단어가 2개 이상 모인다라는 겁니다. 모인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게요. 얘네가 하나라 이거예요. 의미적으로 여기 동그라미 친 얘네들은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먼저 보면요 A brave fisherman 이라고 해서 용감한 어부가 있습니다. 따로 brave 따로 fisherman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친구들은 A brave 끊을 수가 없죠. 그 용감한이니까 어부까지 붙어야 됩니다. A brave fisherman까지 해서 용감한 어부까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끊을 수 없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게 구예요. 걔네가 문장 안에서요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 같은 이런 걸 이제 품사라고 하죠. 팔품사. 그거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지금 들으시면서 자기는 품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명사고 형용사고 부사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강남인강의 우주에서 제일 쉬운 영문법이나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영문법 저의 기초 영문법 강좌를 들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급할 게 없어요. 지금 고3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다가 이해도 안 되는데 끝까지 가봤자 아무 의미 없거든요. 미리 한번 기초를 닦고 그렇게 오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얘네가요 이제 덩어리다 이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지금 왜 하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를 독해로 잡아야 돼요. 맞아요. 수능장에서요 하나의 문제는요 한 10문장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8에서 10문장 정도로 되어져 있고요. 저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걸 독해라고 하죠. 근데 결국에는 문장이 해석이 되려면 문장에서요. 짧은 건 괜찮아. 근데 긴 문장이 해석이 되려면 덩어리로 보여야 됩니다. 그 문장 안에 덩어리가 보여야 되고 구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얘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brave fisherman 하나로 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명사구가 되면서 문장 안에서 파란색 동그라미는 지금 주어 역할하고 있죠.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하는 그런 친구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caught a shark 상어를 한 마리 잡았다 이런 해석입니다. 저거를 이렇게 덩어리로 보라는 거고요. 형용사 구는 뭐 하는 거겠습니까? 구가요 형용사처럼 꾸며주는 겁니다. 또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 이것도 사실 이제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의 개념인데 기초 문법을 딱 한두 강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얘 지금 빨간 동그라미 뭐 하고 있습니까? The woman in the red dress.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는. 이 in이라는 게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으로 많이 쓰거든요. 요거. 그래서 빨간 드레스 입고 있는 the woman, 그 여성은요 was a famous singer, 유명한 가수였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 빨간색 동그라미는 앞에 있는 the woma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구나. 형용사 구. 부사구입니다. 얘네들은요 문장에서요 추가 성분 같은 거예요. The girl read, 소녀가 읽었습니다. Some magazines, 이 잡지를 좀 읽었습니다. Very fast, 매우 빠르게 읽었다라는 겁니다. 이 보라색 동그라미는 매우 빠르게 라고 하면서 요거 읽었다. 이 read의 과거형은 read거든요. 생긴 거는 read 같지만 과거형입니다. read고요. 빠르게 읽었으니까 read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 요게 이제 꾸며주는 겁니다. 이 보라색 동그라미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절이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절, 이게 세트예요. 단어가 제일 짧은 한 덩어리고요. 좀 더 뭉치면 구가 되고요. 절이 보통 제일 길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단어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구와는 뭐가 다르냐면요. 구는요. 아까 그 모여 있는 덩어리들 안에 주어 동사의 관계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 안에 주어 동사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이라는 거는요. 덩어리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안에 잘 들여다보면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절이다 라고 합니다. 그게 좀 길죠. 이 문장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요. 좀 문법 용어가 나오는데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약속 같은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이 강좌를 듣는 이유는 어법 어휘 문제를 푸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거는 그래도 상식 수준에서 알고 가죠. 등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자어죠. 등위라는 거는 위치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리냐? 요거도 하나의 절이고 요거도 하나의 절이에요. She left. 그녀는 떠났습니다. But 하지만 we stayed. 우리는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가고 우린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두 개 다 절이거든요. 주어 동사 안에 보이시죠? 둘 다 절인데 얘네가 대등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but을 기준으로 요 녀석을 기준으로 얘나 대등하게 딱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등위절이라고 하고요. 해석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종속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종으로 속한다 이 말이에요. 종속. 이게 왜 그러냐면은 Whether he will come is not certain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도 주어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하나의 절이에요. whether이 이끄는 절인데 얘네는 아까랑은 달라요. 이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는요. 문장 안에 주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장 안에 주어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까는 문장 플러스 문장의 느낌이었다면 이 파란색은요. 문장 안에 쏙 들어가 있는 느낌이죠. 맞아요. 아까는 문장 더하기 문장, 이번에는 이 문장이에요. 지금 이 파란색 덩어리에 이 문장이 문장 안에 들어가 버렸죠. 그게 종으로 속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의 뭔가 느낌, 그것이 달라진 것을 종속절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종류가 좀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문장에서 역할이 명사다 이겁니다.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서 얘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 절이 이 파란색 덩어리가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면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죠. 그가 올지 안 올지는 is not certain, 확실치가 않다라는 주어 역할. 얘는요. I didn't know, 난 몰랐어요. 대디아를 몰랐네요. You were interested in playing the guitar. 너가 기타 연주에 흥미가 있는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절이에요. 주어 동사 갖춘 절입니다. 근데 이제 이 덩어리가 문장에서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 몰랐다라는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형용사절입니다. 문법 공부한 친구들이 이거 너무 잘 알아요. which나 that 같은 게 앞에 거 수식하지 않습니까?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이 분홍색 덩어리는 형용사절입니다.
This is the ring. 이것이 반지다 이겁니다. Which she gave me. 그녀가 나에게 준 반지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반지라는 명사를 얘가 꾸며주고 있죠. 그럼 얘네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형용사 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왜 또 절입니까? 이 주어 동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구랑 비교해 보세요. 구에는요, 다시 보셔도요, 위로 가서 보셔도요, 구에는요, 그 동그라미 안에, 덩어리 안에 주어 동사 관계 없지요. 요거 있지요. 요거 이제 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다, 그렇죠? 이번에 부사절입니다. 부사라는 거는요, 우리 기초 문법 할 때 제가 자주 예를 들었는데요, 이 참기름 같은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요, 그 비빔밥을 먹었거든요. 집에서 그냥 아무거나 넣고 그냥 참기름 좀 넣으면 이게 비빔밥이 되거든요. 참기름이 요리에서요, 다 된 요리 마지막에 그냥 좀 뿌리죠. 뭔지 알죠? 참기름? 근데 그 참기름은요, 요리의 필수 성분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고소하고 매우 맛있어요. 이렇게 뿌리면 훨씬 맛있습니다. 근데 그게 요리의 주 재료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 된 요리에다가 참기름 촥 뿌려가지고 맛이 아주 맛있어지죠. 그런 느낌이거든요. 부사가 참기름 같은 거예요. 다 된 문장에 부사는 그냥 갖다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기름 넣으면 맛있어지듯이 얘를 집어 넣어도요 문장의 의미가 풍부해지고 좋아요. 그런 게 이제 부사인데 절이거든요. 좀 긴 애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얘 보세요. When I looked at him 해석은 쉬워요. 중학생 이상이면 다 해석됩니다. 내가 그를 봤을 때 when이 뭐뭐할 때잖아요. 요거 때문에 뭐뭐 때가 되죠. He smiled at me. 그는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문장의 진짜 주어 동사는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보라색 덩어리는 뭡니까? 시간, 때를 나타내주면서 부사의 의미를 더하고 있는 절이다. 그래서 부사절인 겁니다. 비슷해요. I love this song. 나 이 노래 좋아해. 주어 동사 여기 있습니다. 나 이 노래 좋아하는데 because 왜냐면은요. Henry wrote its lyric. henry가 lyric 가사입니다. lyric. henry가 가사를 썼어. 그랬기 때문에 좋아한다라는 건데 이유를 나타내고 있죠. 왜? because 때문에 그런 의미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종속절 중에서도 부사절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 첫 시간부터 막 종속절, 뭐 등위절 너무 어려워요. 그런 거 꼭 알아야 돼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문장 안에 있는 덩어리를 한번 알아보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이런 덩어리들, 이런 게 덩어리로 느껴져야 돼요. 요만큼의 덩어리,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들은 적어도 하나의 덩어리들로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져야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또 덩어리로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보면서 저 정도는 덩어리로 느껴져야 해석이 정확하고 빨라지겠구나. 그 정도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능 대비 문제들, 기본적인 것들부터 쭉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오늘 이 문제들 다 풀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기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뭐 내신이나 수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우리의 영어 기초적인 능력, 그거를 다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I hope, 난 희망한대요. 그들이요, 그 게임을 이기기를 희망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따지고 들어가면 좀 복잡해요. 당연히 윈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게 따지고 들어가서 왜 저게 윈이 답이냐면은 hope 다음에는 대시 생략돼 있는 겁니다. 요 대시 지금 명사절을 이끄는 대시고요. 저런 대시를 쓴 다음에는 이게 중1 때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게 사실 접속사 대시인데 이 대시를 쓴 다음에는 주어랑 동사가 한 개씩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를 이끄는 녀석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한 개씩 있어야 돼요. 주어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위닝이 되면 얘는 동사가 될 수 없거든요. 쌤, 위닝 동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동사랑 같이 있을 때는 winning ing도 동사가 될 수 있지만 단독으로는 ing는 동사가 될 수 없죠. I winning the game? 말이 안 되죠.
They are winning. They are winning. 그들이 이기고 있다. 비동사가 붙어야만 말이 됩니다. 근데 얘네 지금 단독으로 왔기 때문에 동사가 될 수가 없고요. 요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win이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절이니까 동사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win이다. 사실은 그렇게 푸는 건데 뭐 영어에 기초가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위닝은 말이 안 되죠 라고 풀었을 텐데 잘했어요. 잘했어. 근데 이것도 솔직히 이런 것도 너무 어려워. 이게 지금 이건 이제 문법을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mind라는 동사의 특징입니다. mind 같은 경우에는 물론 take랑은 연결이 안 되죠. 이게 동사인데 어떻게 동사를 또 씁니까? 근데 이제 특히나 또 mind 같은 경우에는 ing랑 연결이 굉장히 잘 됩니다. mind의 뜻은요, 꺼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mind, 꺼리다, 싫어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would you mind taking Sue home? 수를 집에다가 데려다 주는 것을 너 mind 좀 꺼려 하려나, 좀 싫어하려나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문제로 나왔고요. 중학교 때에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mind 다음에 투부정사를 쓸 것이냐, 동명사를 쓸 것이냐, 뭐 그런 식으로 문법 문제 접해봤을 수 있거든요. 조금 유명한 그런 동사랍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Several guests of honor.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손님 정도의 뜻이에요. honor 하면 명예라는 뜻도 있고요. 좀 좋은 의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guest of honor 하면 좀 중요한 손님, 뭐 주빈이라고 한자로 표현하는데 그분들 몇 명이요. 주어죠. 이렇게 되면 여기 동사 파트가 돼야 되는 거죠. 문장에 주어가 여기 있고 이게 동사 돼야 됩니다. attend가 돼야 되는 거죠. attend party. 그 파티에 attend하다, 참석하다 이런 뜻 모르면 안 됩니다. 매우 많이 나와요. 4번. he, 그는요. 동사 자리죠. felt가 돼야 됩니다. felt tired,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after, 뭐 한 다음에요. The dance contest가 was over, 끝난 거죠. 끝난 다음에 피곤했어. 동사 자리. She was sick, 그녀는 아팠어요. So, 그래가지고요. 문장 연결됩니다. so 다음에도 주어 동사 와야 되거든요. was가 돼야 동사가 되죠. She was absent. absent 하면은 출석하지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빠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녀는 빠졌어. 어디에? From the meeting. 회의에서 빠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 6번 갑니다. In the store. 가게에서요. I saw a jacket. 나는 어떤 재킷을 봤는데요. 대세 수식을 봤죠. 여기 이제 형용사를 이끄는 거 아니었습니까? 절이었죠. 그래서 that 다음에도 얘가 지금 수식을 한다면은 주어 동사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주어 동사가 무조건 오는 건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 that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주어가 아니고 동사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참고만 하시고요. 어쨌든 원팅은 아닌 거지. 이게 제일 고등학교에서 많이 쓰는 어떤 문제 트릭 중에 하나인데요. 동사 자리에 ing 못 씁니다. ing 단독만으로는 절대로 동사 자리에 들어가서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많은 친구들이 처음에 좀 헷갈려 하거든요. ing 되는 거 아니야? 뭐 썼던 거 같은데 뭐 비동사 ing, 그 비동사 ing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I 다음에 being 같은 거를 이렇게 동사 자리에 넣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말이 안 돼요. ing만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wanted가 돼야 되는 거죠. I wanted to buy. 내가 사기를 원했던 그 재킷. 그 재킷을 I saw. 나는 봤다. 이런 해석입니다. 이번엔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수능 대비해가지고요. 틀린 부분 찾아내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애들이 내신이나 수능에 막 직결되는 포인트들은 아니지만 또 모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볼게요. What you did yesterday.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문법이 꽤 어려운 것도 막 나오는 셈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영문법 같은 기초 문법 한번 보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what 같은 거 이거 관계대명사거든요. 네가 어제 했던 것은 이 동사 파트 돼야 되거든요. was ridiculous. 되게 어리석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어가 what 덩어리가 주어고요. 이거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being이 아니라 was로 고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 8번입니다. He missed the bus. 그는 버스 놓쳤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은요, 이 because 다음에도 주어 동사 와야 됩니다. he가 빠졌죠. He got up late. 그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와야 돼서 주어 빠졌어요. 9번, she's reading a book. 그녀는요, 책을 읽고 있습니다. which가 수식을 하고 있네요. 그 책을 어떤 책인데요? 내가 그녀를 위해서 어제 사준 책인데 which 다음에도 주어 동사 와야 되는데 buying이 아닌 거죠. 어제니까 과거니까 bought, 사줬다. 이렇게 동사를 고칩니다.
10번입니다. 집이 있는데요. 이 집은요. which was겠지요. completed. 완성이 됐습니다. 1992년에 그런 집이 있는데 그 집은요. has a beautiful roof. 아주 아름다운 지붕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해석이고요. A year ago today. 어, 1년 전 오늘입니다. 1년 전 오늘에 they, 그들은요, released가 돼야 되겠죠.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에 대표적으로 ing를 잘못 넣은 케이스고요. release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풀어주다, 해방하다. 근데 여기서는 앨범을 출시하다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시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뭘 출시했다고요? 그들의 첫 번째 그 역사적인 앨범의 첫 부분을 이렇게 released, 출시했다. 동사로 고쳐줄게요. 그 다음 12번입니다. General opinion,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About foods, 음식들에 대한 의견이고요. 근데 어떤 음식들입니까? which가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들? which was겠죠. which were네요, were. 왜냐면 여기 선행사가 foods라는 복수기 때문에 which were를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얘네들, 근데 이건 뭐 과거가 아니군요. 과거 아니라 현재니까 그냥 are로 고칠게요. which are. 얘네들은 high in fat. 그쵸. 현재로. 지방이 높은 겁니다. 고지방, 높은 지방을 갖고 있는 그런 음식들에 대한 일반적 의견은 동사 여기있죠? 대리한데요. They're not good for us. 우리에게 별로 좋지가 않더라. 특히나 이제 건강이 좋지 않더라.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 which 이하의 동사 필요해서 being이 아니라 시제를 약간 고민했는데 이거는 뭐 현재에 대한 얘기니까 which are 일반적인 얘기라서 are로 고쳐줬습니다. 이렇게 맞춰줬고요. according to는 뭐에 따름입니다. 대전 이제 fire department 이제 소방서 같은 데거든요. 거기에 따르면은 이 퓨마는요 weighs 무게가 얼마나 갑니까? 60kg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일단 무조건 틀렸어요. 이게 읽을 수도 없어. 왜냐면은 퓨마인데 weigh라고 쓸 수가 없거든요. weigh 하면 무게가 나가다라는 동사인데 저거 사실은 퓨마가 삼식 단수기 때문에 weights가 돼야 맞고요. 그건 더 틀렸어. 왜냐면 동사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게 되게 어려운 문법입니다. 도망쳤다 이거예요. 뭘로부터요? 그것의 케이지, 우리로부터요. 어제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여기 way 파트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얘가 weighing이라고 되면서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현재 분사라는 문법이에요. 이게 분사 파트에서 배우셔야 되고요. 얘네가 그렇게 60kg의 무게가 나가는 그 퓨마가 이렇게 수식이 되면서 그런 퓨마가 어제 우리에서 도망쳤습니다라고 하는 요거는 무슨 문법이다? 분사. 그 중에서도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문법을 분사 파트에서 배우셔야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강에서 이게 문제가 되게 생긴 거는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사실 물어보는 포인트는 문법을 다 배운 친구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초문법 배우고 오시는 게 강좌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다음 14에서 20번은요. 이제 골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서 써볼게요. 14번 She's married. 그냥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한 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무난하게 and로 연결하면은 이 has가 앞에 있는 she랑 다시 한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한 명이 있다 무난하게 되죠. 넘어갑니다. He wears glasses. 그는 안경을 낍니다. 뭐 할 때잖아요. when 들어가면 되죠. 뭐 할 때요? 그가 reads a book. 책을 읽을 때요. 독서할 때요. I don't know. 난 모르겠대요. 이거 별표 하나 칠까요? 혹시나 whether이라는 것이 좀 낯설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진짜로 많이 나오고요. whether의 개념은 인지 아닌지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거든요. whether 하면은 or not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이거 자체가 인지 아닌지고요. 뒤에 문장이 오면서 he will come은 그가 올 거잖아요. 근데 whether이랑 붙으면 올지 안 올지라고 해석이 되면서 그러니까 모르는다라는 말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난 몰라. 그가 올지를 안 올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해석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whether 체크하세요. 다음에 넘어가서 17번 같이 보겠습니다. I will call you back. 내가 다시 전화할게. 요리 다 한 다음에요. I finish cooking. After 들어가면 되죠. 뭐뭐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18번. I try to do my best. 난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I made lots of mistakes. 실수를 많이 해버렸네요. 그러나 정도 들어가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 19번. Make sure 하면은 반드시 뭐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몸에다가 걸치거나 피부에 바르는 것 전부 다 wear 쓰거든요. sunscreen은 우리말로는 선크림 아닙니까? 이걸 반드시 바르라는 겁니다. 뭐 하기 전에요? before, 뭐 하기 전에 you go outside, 너 밖에 나가기 전에 그러라는 거고요. 무난하죠? 근데 내가 그녀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거는 although가 들어가는데요. 이거 의미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My first time seeing her. 그녀를 보는 첫 번째 때였습니다. 하지만 I had a feeling of familiarity. 친숙함이거든요. 나는 친밀한 친숙함 이런 거를 느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2번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문장 성분과 수식어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 꼭 아셔야 되는 거고요. 독해 기본이죠.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걸로 만듭니다.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건데요. 떡볶이 만들 때 주 재료가 뭡니까? 떡, 어묵,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집어넣고 고추장, 물엿 뭐 이런 거 집어넣습니다. 물론 기호에 따라서 다른 것도 집어넣을 수 있지만 이런 걸로 떡볶이 만드는 겁니다. 얘가 떡이고 얘가 어묵이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은 이런 걸로 만드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중학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 영어를 대비한다면 덩어리감을 느껴야 된다고요. 주어라고 했을 때 주어 모르는 사람 많지 않아요. 문장의 주인입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 주어 하면은 I지 뭐야. I was happy. 나는 행복했어. 뭐 이런 소리 할 때 주어 이거잖아요. 요거잖아요. 이렇게 짧았단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 주어가 단어였어요. 굉장히 짧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고등학교 오게 되면 길어진단 말이죠.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와절을 공부한 거예요. 자, 보면은 끊을 수가 없어야 돼요. Learning a foreign language. 끊을 수가 없어야 돼. 외국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interesting, 흥미롭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리고 주어가 너무 길 때에는 우리가 뒤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뒤로 빼버린 것을 진주어라고 하고요. 그러면 뺀 자리에는 어떻게 하느냐? it이라는 가짜 주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면은 가주어, 진주어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주어가 너무 길 때는 뒤로 빼버려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거 들을 때도요.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재밌다 이러면은 처음에 뭐라 그러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야 진짜 재밌는 거 있어. 알려줄까? 외국어 공부하는 거. 요게 더 잘 들리죠. 그래서 주어가 너무 블라블라블라블라 너무 길면은 이게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it을 써주고 야 재밌는 거 있어. 흥미로운 거 있어. 뭔지 알아? 외국어 배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인공을 뒤에다가 딱 말을 해줍니다. 가주어, 진주어. 이번에 동사입니다. 동사도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지 않아요. 동사는 주어에 대해서 그게 어떤 동작을 하고 있나 그 주어가 어떤 상태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he, 그는요, tell me, 나에게 말했죠. 뭘 말했습니까? 대디아를 말했습니다. 요거 다음에도 주어 동사가 있어요. She left this country. 그가요, 이 나라를 떠났다. 그녀가 이 나라를 떠났다. 라고 말했대요. 여기도 동사, 여기도 동사. 이렇게 됩니다. 목적어. 사실 영어로는 우리가 object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o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니까. 동사는 참고로 verb이고요. 잠깐 놓쳤지만 주어 같은 경우에는 subject. 요거 U예요. subjec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는 S로 표현을 하고 동사는 V라고 표현을 하고 목적어는 O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목적어는요. 을을이라는 의미를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랑 연결되는 거고요. 생각해봐요. I enjoy. 나는 즐긴다 그래. 그럼 이게 문법이 딱딱한 게 아닌 게요. I enjoy까지만 하면은 말이 끝나질 않아요. 나는 즐긴다. 누가 그래? 그럼 뭘 즐기는데요? 뭐 먹는 거 즐깁니까? 떡볶이 먹는 거 즐깁니까? TV 보는 거 즐깁니까? 여행 가는 거 즐깁니까? 뭘 즐기는데요?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럼 말을 해줘야죠. 그때 뭐를 즐기느냐를 목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Walking along the coast. along이 뭐뭐 따라서입니다. 해변가를 따라서 이렇게 산책하는 거,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해석은 보통 을을로 많이 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요. 가짜 목적어로 또 쓸 수가 있어요. 쥐나는요. thought it her duty. duty 하면은 기본적으로 의무란 뜻이거든요. 무언가가 그녀의 의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To help him. 그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또 문법이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저기 오형식이라고 하거든요. 오형식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못 들어가는 문법이 있어. 그래서 제일 뒤로 빠지고 요 자리에 it을 딱 집어넣었고요. 뭐 복잡한 거 싫다. 그러시면 해석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쥐나는 thought it her duty 하면은 무언가라고 해석해요. 무언가를 그녀 의무라 생각했는데 그 무언가가 뭘까요? 여기 있어요. 그를 도와주는 거 그거는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목적어. 그다음 보어 갑니다. 디테일한 문법까지는 안 들어가요. 이게 이제 문법 강좌는 아니기 때문에 기초만 잡아볼게요. 보어는 영어로는 compliment라고 합니다. compliment. 보어는 보충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충 설명에 보어를 말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어를 보충하는 것은 주격 보어라고 해서요, 주어를 보충한다. 영어로는 SC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목적어를 보충하면 목적격 보어라 그래서요, 목적어를 보충한다. 이렇게 영어로 OC라고 표현을 하는 녀석입니다. 자, 주어 보충하는 것도요,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인 게요. 봐봐요. Gina became까지만 이렇게 쓰면은 주어 동사죠? Gina는 되었대. 이거 말이 끝이 납니까? 안 납니까? Gina became. Gina는 되었다. 뭐가 됐는데요? Gina 뭐 됐는데요? 어떻게 됐는지를 말을 안 해줬죠. 그래서 뭔가를 더 써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을을의 느낌보다는 보충하는 말, 보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painter가 들어가는데 화가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주어인 Gina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충해 준다 그래서 주격 보어 SC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파란색 동그라미고요. 이번에는 목적어 한번 보충해 볼게요. My little brother, 내 남동생은요. made me, 이때 made는 오형식 동사라 그래서요. 누구를 뭐뭐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엄마를 화나게 만들었다. 부모님을 기쁘게 만들었다 할 때 그 만들었답니다.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나요? 내가 목적어거든요. 근데 upset, 속상하게 만들었대. 그럼 생각해봐요. 이 문장에서 누가 속상해 지금? 내 남동생이 속상해요? 아니죠. 내 남동생이 나를 속상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속상한 건 나야. 근데 내가 뭐예요?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보충하고 있는구나. 라고 이렇게 목적격 보어, OC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괜찮아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문장의 중요한 성분 다 배웠어요. 영어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입니다. 요 네 가지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은 참기름. 다 된 떡볶이에 뿌리는 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좀 그냥 문장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수식 어구라고 하고요. 형용사적으로 뭔가를 꾸며줄 수 있겠죠. The woman 다음에 후덩어리가요. Who lives next door. 옆집 사는 여성. 꾸며주죠. runs every day. 맨날마다 뛴다. 뭐 조깅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부사적으로요. Elliot은요. speaks English. 영어를 말한다. 요까지도만 해도 말이 돼요. 근데 fluently 하면 유창하게거든요. 요런 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유창하게 말해. 라고 의미를 참기름처럼 찹찹 더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21번입니다. It is not a good idea. 이시 가짜 주어죠. 무언가는요. 좋은 생각이 아니래요. 진짜 주어가 되려면 투부정사가 돼야 됩니다. 이 투부정사라고 하죠. To travel in the winter. 겨울에 여행하는 것은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다. 진짜 주어가 되기 위한 조건. to 붙어야 됩니다. 동사만 저렇게 못 와요. 22번입니다. 주어 자리죠. Run a marathon. 마라톤 뛰는 거예요. 그것은요. hard work. 힘든 일이다. 이런 건데 요렇게만 되면은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투부정사가 돼야만 합니다. 요렇게 되고요. 23번. As a young boy. 어린 소년으로서요. 그는요. 주어죠. 역시 동사 필요하죠. 우리 전에 풀던 거랑 똑같네요. won the prize. 상 받았습니다. at the competition. 그 대회에서 그런 상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24번. I found it. 나는요. 무언가가 sensible. 좀 현명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무언가가 현명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뭐가요? To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게요. 얘가 원래 여기 들어가야 되는 가목적어, 진목적어고 이거는 왜 요거냐면 24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문법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문장이 오형식 문장입니다. 주어가 느꼈어. 얘가 목적격 보어 자리거든요. 현명하다고 느낀 건데 보어는요. 보어는 명사를 쓰거나 아니면 형용사를 써야 돼요. 그 자격이 그래요. 명사나 형용사만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명사로 태어난 단어, 형용사로 태어난 단어, 걔네들만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부사거든요. sensibly 하면은. 그래서 이 부사는 이게 현명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현명하게 뭐 그렇게 들릴지라도 아예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이 부사는 아예 자격 자체가 저 자리에, 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 중학교 때 이제 문법 포인트 같은 걸로 많이 나오던 녀석이고요. 25번 가죠. J는요, 생각했습니다. 뭐라 생각했습니까? 여기 진짜 주어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은 가짜 주어는 that은 아니거든요. it을 써줘야 됩니다. It is better. 더 낫다. 뭐가? To tell the truth. 진실이나 사실을 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진짜 주어가 들어갈 수 있는 가짜 주어가 필요하고요. Two men, 두 명의 남자가요. Have denied. deny하다. 원래 형태는 deny. 이렇게 생겼고요. 부인하다입니다. 두 사람이 부인했어. 뭘 부인했습니까? 목적어 자리가 와야 됩니다. 이 동사가 올 수가 없고요. Taking my purse. 내 지갑을 가져간 겁니다. 목적어 그것을 부인했다. 이렇게 되는 거. 27번. 그 아이의 hobby. 취미는요. 뭐 하는 건데요. 주어 동사 다음에 뭐 필요합니까? 보어 자리인데 동사는 뭐다? 이렇게는 to collect various bottles. 다양한 병을 collect, 수집하는 게 그 아이의 취미다. 이런 뜻입니다. 28번. 역시 좀 어려워요. she, 그녀는 found 동사고요. 요게 가짜 목적어고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고 여기가 진짜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무언가가 strange, 이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녀가 뭔데요? To see him at the bus station. 그를 버스 정류장에서 보다니 이상하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맨날 자기 자동차 타고 다니고 버스 정류장에 보인 적이 없어. 근데 이 사람 여기 왜 있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자,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입니다. 아까랑 논리 똑같아요. 명사나 형용사만 이 자리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사는 안 되고요. 형용사인 strange, 그것만 들어올 수 있는 거. 자, 다음 29번 갑니다. 틀린 부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부분 찾으면서 1강이 이제 마무리가 쓱 될 건데요. 가보죠. He is important. 그는 중요하다. 뭐 괜찮죠. 근데 이게 문제죠. 투부정사 얘네들이 지금 진짜 주어로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To be quiet. 조용히 하는 거죠.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하는 것이라는 진짜 주어가 기다리고 있다면 얘네가 들어갈 자리인 요 자리는 he가 아니라 가짜 주어인 it으로 바꿔놔야 들어갈 수가 있죠. 30번입니다. The company. 회사는요.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원하는 거에 지금 목적어는 to raise가 돼야 되겠죠. raise는 높이다고요. The price of the car, 자동차의 가격을 raise, 높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want to raise로 바꿔줘야 되고요. The math test, 그 수학 시험은요. surprisingly,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요거 is로 바꿔야 돼요. 왠지 알아요? 주어, was는 비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보어입니다.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만 올 수 있는데 얘는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놀랍게도 하면서 여기 is를 꾸며주는 부사인 거고요. 핵심은 is인데 여기에 easily는 부사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못 오는 겁니다. is라는 형용사로 고쳐줘야 됩니다. 32번 the test result. 그 시험의 결과는요. made me 만들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해요? 목적격 보어인데요. 이런 것도 좀 어렵죠. 이제 이건 아니에요. 부사는 못 오는 건 알겠는데 뭘 써야 될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사람이랑은 같이 disappointed를 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실망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pp꼴로 써서 요렇게 써야 됩니다. The test result, 그 시험 결과는 made me disappointed, 나를 실망시켰다. 실망감 느끼게 만들었다. 요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He made 다음에 이거 it이 빠졌네요. 이것도 가목적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made it clear 하면 무언가를 명확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너무 길어서 지금 뒤로 빠져 있는 겁니다. that도 진짜 목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He would stay there. 그는 거기 머물 거다. For 3 days. 3일간 머물 거다. 그거를 확실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 지금부터 3일 확실하게 머문다. 그거를 확실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that이야가 가짜 목적어 여기 쏙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made it clear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다음은요. 잘못됐나 봐요. 아, 이거는 문장 성분이구나. 그래요. There's a car waiting for you. 이런 것도 어려워요. 이거 현재 분사입니다. 너를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is는 동사죠. 우리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I thought him dishonest. 난 생각했습니다. 뭐라 생각했습니까? 그 사람 정직하지 않다. 목적격 보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honest 정직한 거고요. dishonest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36번. 그는요. 주문했습니다. 무엇을요? 스테이크를 주문했죠. 요거는 수식. from the waiter. 웨이터에게 스테이크를 주문했더라. 목적어. 근데 혹시나 어떤 친구들 중에는 잘하는 친구들 중에는 선생님 이게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어떻게 아냐면 지금 형태만 보면 헷갈리거든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뭔가 하나가 더 있다면 얘는 목적어일 수도 있고 보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결정하냐면은 이 동사가 결정합니다. 여기 있는 요거 주문하다의 order는요. 저거는 뒤에 보어를 쓰질 않아요. 무엇을 주문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목적어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가 얘를 결정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시간 지나면 안 헷갈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37번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이런 거 분사구문이에요. 밝게 미소 지는 남자는요. shook hands. 이거 동사네요. 여기가 동사예요. 여기가. 악수를 했습니다. with the lady. 그 승려분과 악수를 했다라는 그런 뜻. 38번 새롭게 released video 출시가 된 그 비디오는요 shows 동사네요 보여줍니다 rescue team 구조팀이네요 구조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현재 분사입니다 이 토끼를 rescuing 구조하고 있는 구조팀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런 뜻이고요 39번입니다 페어플레이라는 게 있죠 축구 같은 거 할 때 아주 그냥 너무 반칙 같은 거 많이 하지 않고요 그런 플레이 하는 겁니다 이 페어플레이는요 주어고요 is very important 주격 보호네요 매우 중요합니다. to 누구에게요? The players. 이거는 수식. 모든 선수들에게 중요합니다. 40번. 그 음악가죠. 뮤지션 하면은 그 음악가는요. gave 줬습니다. 뭘 줬는데요? memorable.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performance. 공연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연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이 목적어예요. 무엇을 gave 했는가? 무엇을 주었는가? 이런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을 만한 공연을 gave 했다. 요렇게 해석합니다. 41번. 그는요. helped 도와줬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 도와줬습니까? to book a flight 할 때 book은 예약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책이 아닙니다. 동사로 book하면 예약하다고요.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그 비행편을 예약하는 것을 도와줬다. 좀 어려울 수 있네요. 5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어의 목적격 보어거든요. 요런 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우더라고요. 문장의 형식 그거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 강좌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목적격 보어. 42번. His love, 그의 사랑입니다. For his parents, 그의 부모님과 그의 어떤 남자 형제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주어 동사 다음에 필요한 것은 주격 보어네요. So strong,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뜻이고요. 43번, my friend and I, 나의 친구와 나는요, spent, 보냈습니다. The day, 그 날을 보냈네요. 뭐 하면서요? visiting, 방문했네요. all the temples, 오래된 사원들. 이런 데 방문했고요. 그리고 다른 역사적인 어떤 빌딩들, 건축물들, 그런 것들을 방문하면서 보냈다라는 거고요. 44번입니다. sports는요, became, 되었습니다. 뭐가 됐는데요? 요 녀석 때문에 이게 보어인 거예요. 주격 보어. became 요 녀석은 뒤에 보어를 취하는 동사라서 이게 목적어가 아니고 주격 보호되는 겁니다. 스포츠는 뭐가 됐습니까? A big part of my school life. 나의 학교 인생에서의 학교에서의 생활에서의 큰 부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강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봅니다. 먼저 한번 풀어보시면 당연히 좋겠죠. 또 채점까지 하시고요. 또 오시면은 이게 또 디테일하게 공부하셔야 나중에 성적 잘 나오거든요. 다음 시간에 저랑 세부적인 것들 확인합니다. 문제 다 풀고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